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시장 때문에 많이 지치셨죠? 공모주로 푼돈 몇 푼 벌어봤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와장창창 깨지고 있으니까 공모주 할 맛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공모주들의 수익률도 그저 그랬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상장을 하는 원준과 아스플로가 이 분위기를 좀 산뜻하게 반전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준과 아스플로의 상장일 체크포인트들 영상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보시면서 긍정적인 생각 조금 채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 원준부터 보겠습니다. 공모가와 청약증권사 NH투자증권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사주는 청약률 100%를 기록했죠. 3만 주 배정된 거 모두 청약을 했고, 그래서 1인당 청약 금액은 무려 0.44억 정도가 됩니다.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박!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81.45%까지 늘어났어요. 44.31%만 해도 조금 높은 수준이라서 한 60% 정도까지만 잡아줘도 참 좋겠다 싶었는데 무려 2배 가까운 수준을 잡아줬다니 대박이네요. 확약 기간은 3개월에 배정된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6개월도 17.92%로 꽤 되는 편이고요. 자, 기관 유형별로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받은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조금 기준이 모호하기는 해요. 노란색 색칠해 둔 15일 배정 비율 대비해서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6개월 대비해서 3개월 신청한 기관이 배정을 더 높은 비율로 받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6개월 대비 3개월에 배정된 수량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넘어가서 외국 기관별로 보시면 1개월 신청한 외국 거래 실적 유기관 투자자가 무려 0.41%의 비율로 배정을 받았네요. 약간의 외국인 특혜가 있었고, 그거 플러스 6개월, 3개월보다 1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배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미확약 배정 비율이 꽤 높다는 거,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확약 비율 자체가 높아서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84%가 됐고요. 외국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22.58%네요. 자, 그럼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비율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기존에는 기존 주주의 비율 19.52%를 포함해서 총 38.94%에 해당하는 주식이 상장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27.33%까지 낮아졌습니다. 무려 11% 넘게 대폭 감소한 거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89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에서 각 투자자 주체별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존 주주의 비율이 71.42%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18.31%, 국내 기관이 8.09%, 해외 기관 2.19% 순서네요. 기존 주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원준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 네, 원주는요, 다행히 소액 주주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 주주는 전부 다 재무적 투자자들 되겠습니다. 보시면 재무적 투자자들은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상장일에 다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 지분만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나머지는 보호예수가 걸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식까지도 조금 좋은 가격에 팔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장일에 무조건 다 패대기 쳐버리는 그런 경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져갈 확률이 있어요.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80%를 넘어서서 매우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2021년 최종 확약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YM텍까지 시초가는 전부 다 더블, 2배 가격에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원준도 우선 2배 가격에 시작할 확률은 좀 높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종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게 당연히 따상을 가졌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높은 수준이잖아요. 65,000원.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준의 장점이 하나 더 있죠.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주식이잖아요. 사실 원준 정도가 되면 판매 청구권이 필요할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인데다가 확약 비율이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결정이 됐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모두 재무적 투자자들이라서 상장일에 바로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이라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거. 네, 우선 2배까지만 가져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있죠. 아스플로와 동시 상장이라는 변수. 자, 그럼 아스플로의 배정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주의 청약률은 100%였어요. 1인당 청약 금액이 0.2억 원 정도였고요. 확약 비율이 배정 전에 12.09%였는데 배정 후에 39.02%까지 3배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웬일이냐 싶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6개월 확약의 비중은 0%고 15일이 11.5%, 1개월이 18.7% 이렇게 단기 확약 위주로 배정이 돼서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수요 예측대의 신청 수량표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의 최종 배정 내역 표를 기준으로 제가 배정 비율을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은 하나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요. 15일 확약을 신청한 수량은 없는데 오히려 배정을 받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니까 아마도 수요 예측 때 신청 수량을 표시한 표가 위에서부터 6개월에서 15일 순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15일에서 6개월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계산을 다시 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가 정리가 됩니다. 6개월은 신청 수량이 없었고 배정된 내역도 없고요. 보면 3개월보다 1개월과 15일 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더 높아요. 특히 기타는 15일에 배정된 비율이 눈에 띄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5일과 1개월 확약에 배정된 비중이 높았던 거예요. 외국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5일과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은 42.84%, 외국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4.68%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위주로 배정을 한 것을 보니까요. 아스플로는 반도체 관련주였잖아요. 반도체가 분명히 정점을 지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빨리 차익 실현이 가능하게끔 좀 편의를 봐주면서 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은 생각보다 높게 잡아주기는 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닥 좋은 결과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일 뒤에 시장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꽤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단기에 승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유통가능 비율 다시 계산해 볼게요. 기존의 42.7% 조금 높았어요.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율이 30.9%나 됐고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39.7%까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높다 보니까 확약을 적용을 해도 크게 낮추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금액으로 계산하면 44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율을 따져보면 아스플로도 기존 주주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77.74%나 되네요. 원준이 71.42%였으니까 그것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아스플로의 기존 주주들은 누구냐? 네, 원준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스플로는 소액 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주주가 26명인데 이 중에 소액 주주가 23명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상장일에 다들 매도할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들만 놓고 봤을 때요. 확약 비율, 유통가능 비율, 기존 주주 비율, 또 기존 주주의 성격 이런 조건 면에서 원준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아스플로가 더 낮기는 하고요. 제 판단에 공모주의 상장일 성과에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 유통가능 금액
기존 주주 비율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주요 요소들이 심리에 큰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다면 원준의 성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는 해보는데 사실 몰라요. 아스플로는 또 기록적인 수요 예측 경쟁률과 절대적인 수치면에서 원준 대비해서 공모가가 훨씬 낮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둘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목표는 100% 이상 수익 내기. 네, 동시 상장이라서 자금이 한쪽에 쏠리기보다는 조금 흩어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흩어져서 둘 다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네요. 무엇보다 오늘처럼 코스피 코스닥 급락하는 일이 없이 시장 분위기도 조금 받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친구가 식어버린 공모주의 열기를 다시 올려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